당뇨,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라는 것이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당뇨가 이렇게 힘든 병인 줄 몰랐어요. 왜 미리 관리를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당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어쩌면 당뇨는 건강으로 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번 기차가 정차하고 지금 타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뭐 다음에 또 오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 기차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신호들을 계속 지나치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기차마저 떠나버리고 건강을 되찾을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아직 이 마지막 기차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기차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뇨는 초기에 나타나는 이 신호들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당뇨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7가지 신호만 잘 기억해도 당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 첫 번째는 잦은 소변과 갈증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SOS를 보내고 있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는데요.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이 과도한 당을 걸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몸은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갈증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마신 물도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정수기 필터가 설탕물을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 콩팥의 과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콩팥은 점점 제 기능을 잃고 소변에 당분이 섞여 나오면서 달달한 냄새가 나거나 소변에 그 거품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잦은 소변과 갈증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혈당 문제로 너 당뇨니까 빨리 관리해야 돼 라고 하는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에게 글루코핏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쭤봤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고 물이 계속 마시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당뇨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되셨고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글루코핏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회원분 도 최근에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혈당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고 공복 혈당이 130, 140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잦은 소변이나 갈증, 소변의 거품은 당뇨임을 알려주는 진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워하면서 목 뒤나 겨드랑이 피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위들이 갑자기 검게 변하거나 두꺼워졌다면 당뇨 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부르며 당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몸속의 혈당이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살이 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증가와 함께 이런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검게 변한다면 혈당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몸이 이유 없이 가렵거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간질간질 하다면 단순히 피부 건조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이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건조하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는 창문이 열려 있어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방과 같은데요. 건강한 몸이라면 혈액이 창문을 열고 먼지와 나쁜 공기, 이런 노폐물들은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먼지와 나쁜 공기가 방 안에 쌓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방 안이 답답하고 불편해지는 것처럼 이 피부도 노폐물이 쌓이면서 건조해지고 가렵게 되는 거예요. 특히 손끝, 발 뒤꿈치, 팔꿈치처럼 혈액 공급이 약한 부위는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가 걱정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톱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진 않았는지, 손톱 표면에 이런 세로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은지, 손톱이 평소보다 더 얇아지고 휘어지진 않았는지, 손톱 주변에 빨갛게 부어오른 흔적이 있진 않은지, 만약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단순한 손톱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로 당뇨병과 관련된 변화가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손톱이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손톱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이 손상됩니다. 케라틴은 손톱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단백질인데, 높은 혈당은 이것을 약화시키고 손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부러지도록 만듭니다. 또한 당뇨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손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당뇨 환자는 손톱 주변의 염증이나 곰팡이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톱 주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잦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눈앞이 흐릿하거나 사물이 선명하지 않게 보였다면 단순히 노안이나 안구건조증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역시 당뇨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상승으로 인해서 눈의 주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걸 그냥 방치하면 체내의 체액 균형이 깨지면서 눈에 수정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액이 수정체로 흘러 들어가서 수정체가 부어오르거나 모양이 변형이 되면 빛이 제대로 굴절되지 못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혈당이 장기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눈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망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당뇨성 망막병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 변화로 인해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가까운 글씨나 먼 사물이 선명하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눈앞의 뿌연 시야는 당뇨 초기 증상이자 방치할 경우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심각한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혈당을 관리하면 시야 흐림뿐만 아니라 더 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손발이 저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 상승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고 제 기능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기능이 약화되고 손끝이나 발끝에서 감각 이상과 저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보호막인 수초도 손상되어서 신경신호가 왜곡되거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 끝에 감각이 둔해지고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미한 증상일 수 있지만 점차 감각이 사라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의 감각을 잃으면 작은 상처나 감염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당뇨발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면서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자세를 바꾸거나 이런 움직임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에 혈당을 관리하면 신경 손상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푹 자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줘야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혈당이 높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당 문제일 수 있으니까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7가지 신호들 잘 기억하셨나요? 혈당 관리를 통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잘 대처하면 당뇨병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혈당 관리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 원래 소변에서 거품도 나오고 계속 가려움 증상도 있었던 그런 환자분들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꾸준히 관리하니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완만한 혈당 그래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잘 대처한다면 여러분도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초기에 신호를 알아차리고 평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